자,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일단 가장 최근의 흐름을 놓고 보면 얘는 이제 뭐 이야기할 것도 많고 어제 녹화한 내용도 잘라서 올려드릴 거예요. 어제 기준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어제 기준에서는 일단은 어떻게 한다? 어제 기준에서는 한미반도체 5분봉 안 잘랐네. 좀 더 잘라야 되겠다. 어제 기준에서는 전량 매도의 기준을 설정해 드렸어요. 변동성 매매 종목 들어가실 수 있는 변동성 매매 들어가실 때에 나는 현금이 지금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변동성 없는 쪽 DB하이텍 뭐 삼성 엔지니어링 이런 종목군들을 다 잘라내서 옮겨간다라고 설정을 잡아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어제 잘라냈는데 오늘 이렇게 변동이 나오고 또 오늘의 기준도 지금 한미 반도체부터 차익 실현을 잡았고 뭐 2만 원 이틀 되면 100% 전량 차익 실현이 돼야 되는 거고 흔들리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했더니 뭐 냅뒀더니 더 가더라부터 해서 내가 알아서 했더니 어제 나는 고점에서 잘 팔았더라. 그거를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원칙을 지킨다 생각하세요. 어제의 기준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종목 검색기에서처럼 그러니까 검색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예를 들면은 에코프로 HN이야 10%에 나와서 29.87이에요. 1조 이상짜리가. 그럼 그 매매했으면 됐잖아 우리가. 근데 AI 윤정도는 뽑아주는데 윤정도는 못 들어갔고 금양은 마이너스 출발이었죠. 어제 마이너스 출발에 28.90이에요. 방송에서 금양 들여다보세요 하고 2,500개 종목에서 금양을 딱 꽂아드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거를 매매를 못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어제 15% 올라왔고 결론적으로 다 좋은데 이 차익 실현을 했냐 못했냐예요. 이 차익 실현을 했냐 못했냐. 결론적으로 이 차익 실현 부분을 AI 윤정도는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탈퇴 신호가 종목별로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3시에 급락이 연출되기 전에 일단 이 등락률에서 다 전량 차익 실현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 원칙을 지키자는 거예요. 조금 전에 올려드린 것처럼 이런 원칙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가면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십시오. 왜? 우리는 원래 이렇게 교육을 해왔으니까 그잖아요. 그럼 어제 기준에서도 에코프로비엠을 윤정도가 혼나야죠. 기계적인 기준에서는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에코프로비엠 미끄러져 내려올 때 25만 4,500원 그러니까 25만 5천 원에 우리 매도해야 된다라고 윤정도가 얘기해놓고 문자 사인을 발송을 못하니까 그냥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라이브 방송에 계셨으면 괜찮고 그리고 또 이렇게 PC 버전을 받으시면은 또 PC 버전이 아닌 모바일 버전에서도 예약 매매가 된다니까요. 그거를 4월 1일 날 교육을 해드린다고. 4월 1일 날. 4월 1일 날 이날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4월 1일 날 나도 저렇게 고점 안 놓치게 여기서 차익 실현할 수 있게끔 교육해 주세요. 그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그 교육비가 110만 원이고 그렇게 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은 1개월 사용하십시오. 종목 검색기. 정회원님들은 1개월 일주일. 지난번 강연에 오신 분들은 1개월 2주일. 그리고 DB증권 쪽으로 자산을 옮기신 분들에 한해서는 PC 버전까지 드린다 이거예요. 그럼 PC 버전이 유리한 거는 매수 매도 신호가 나온다는 거. 그리고 한꺼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탈퇴를 볼 수 있다는 거. 모바일 쪽엔 탈퇴는 안 나오지만 화면에서 없어져요. 화면에서. 그럼 차익 실현을 하라는구나. 근데 그거를 기계적으로 배우셔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자, 고점 대비해서 1.5% 밀리면 차익 실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버나잇 기준에 대해서도 설정을 잡고 그러면 그 기준을 6시간 교육 중에서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에 대한 교육을 해드리고 기본적으로 2시간 정도를 굉장히 중요한 거래대금의 기준을 종목이 어떻게 이렇게 튀어나올 수 있나요? 라는 기준을 그리고 튀어나오면 어떻게 매매할까요? 의 기준을 결론적으로 오늘 전체적으로 보시면 다시금 보여드리는데 이 내용이에요.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한미반도체 17,480원 6.85에 포착이 돼요. 9시 7분에 그리고 9시 10분에 DB하이텍 한미반도체 DB하이텍은 51,000원에 일단은 포착이 돼요. 이거는 캡처를 제가 늦게 했을 뿐이고 그리고 그 다음 계속입니다. 계속 신호 나와요. 태민 선생님은 중장기적으로 갖고 가시는 거니까 갖고 계시면서 이런 수익 범위를
확대를 시키신 거고, 이번에는 좀 차익 실현하셔야 되는데 어제 거에서 찾아서 좀 많이 올려드리세요. 그 DB하이텍 동영상 부분을 아글아글 썼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지금 계속 올라가서 25%, DB하이텍 같은 경우는 18%까지. 거기에 둘 다 수급이 뒷받침돼 있어요. 프로그램 수급도 뒷받침돼 있고 손바뀜 수급도 있고. 결론적으로 종목 검색기에서 오늘 가져갈 때는 요 밑에 단을 가져갑니다. 밑에 단을 가져가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 건 필요 없어요. 밑에 거만 주시면 돼요. 밑에 거에, 왜냐하면 위에 다 모바일에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 진입, 그리고 탈퇴, 이탈 뭐 이게 다 이렇게 표시가 된단 말이에요. 실시간으로.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냐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시 버전이고, DB하이텍 같은 경우 얼마예요? 51,200원, 51,000원 이때 기준이잖아요. 우리는요 52,200원부터 따라 붙었죠. 어제 손절을 했더라도.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일봉 보여드릴 건데, 전량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재편입의 단가가 5만원 전후의 수준이고 앞에서 수익을 발생시킨 상황이었다면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일단 차익 실현은 한미반도체에서 했고, 두 번째 기준에서는 또 DB하이텍 쪽의 기준을 잡아간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케빈 선생님, 옥돌정 선생님, 매매 기준이 얼마나 좋겠냐고. 뭐가 자동 매매까지 형성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자, 일단 DB하이텍 녹화해서 올려놓고 그 다음에 DB하이텍의 전체 전략은 한 템포 또 숨 돌리고 나서 기준을 잡을 건데, 51,000원대 기준에 일단 포착된 가격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게요. 그렇게 하고 나서 1.5가 55,400원이에요. 벌써 또 그걸 한 템포를 놓쳐버린 거야. 근데 지금 아직 2시가 안 됐어요. 2시가 안 됐고, 이렇게 되면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요 기준에서 마지노선 범위를 여기 나는 중장기로 무조건 가져가겠다면은 왜 가져가는지의 이유를 명확히 설정하시고 이번엔 대처하셔야 돼요. 그 기준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은 차익 실현 부분의 영상부터 설정을 하고, 그리고 오히려 편입 설정 범위를 여기서도 잡을 수 있어요. 그리고 위에서까지 매수 사인을 드렸단 말이야. 위로 따라가는 부분까지 얼마? 55,000원까지가 15%대의 기준이죠. 54,900원까지 올해 매수 사인 드렸어요. 거기서 편입하신 분들은 손절의 범위가 될 수 있어요. 그 손절의 범위는 54,500원의 설정 기준을 잡자라는 거예요. 다만 나는 분할 매수를 한 다음에 마지노선을 5%까지 보겠다. 그 이유는 평상시 한미 반도체는 잘 모르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얘는 잘 아는 종목이다. 잘 아는 종목인데 여러 이슈가 있다. 그리고 오늘 뭐 창고 동향이 있다. 여러 가지 그 기준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부분은 이제 하나하나 설명드리려면은 내용이 길고, 지금은 당장의 매매 사인의 기준에서는 5%라는 거는 저건 진짜 마지노선으로 설정하는 거고, 일단은 1.5, 3%. 나 지금 1.5에서 차익 실현 못했어요. 문자도 안 왔고, 그리고 라이브 방송에서도 1.5% 말만 했지 실질적으로 지금 대처가 안 됐어요. 그러면 아직 2시간 안 됐으니까 중립으로 보시다가 여기서 다시금 기준을 설정하면 돼요. 마지노선 보면 54,500원 설정해 놓으면 되죠. 그렇게 해서 24일 13시 46분에 매직 개선기의 기준이고, 이 부분은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지금 프로그램 수급이나 또 신한 쪽의 수급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텍스트 문구를 먼저 만들어 놓을게요. 만들어 놔서 아직은 중립으로 해놓고 1차 범위, 2차 범위가 좀 어찌됐건 넓어졌는데 이렇게 설정을 하죠. 뭐 현재가가 54,800원의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비중이 일단은 10%로 확대가 됐어요. 그리고 현재 기준에서는 신규 편입자 아까 그 가격에 5% 편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편입은 5% 그대로 할 수 있어요. 아까 54,900원에 나왔으니까.
추후에 추가 편입을 단행할 수 있다. 응? 추후에 5% 추가해서 10% 비중을 2.5%로 할까요? 오케이.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럼 목표 주가는 58,000원인데 상향을 해서 6만원을 설정합니다. 최근의 이슈는 반도체 업황 개선 기대, 정책에 대한 시장 관심의 증가, 1거래 대금의 확장 국면, 행동주의 펀드의 유입설 관심, 차익 실현 손절 범위는 편입평가가 대비해서 3% 조정 시 그 보유 물량 100% 정리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뭐 한미반도체는 차익 실현하기가 너무 좋은 기준이 됐고요. 그죠? 얘는 그러면 평균 단가 한번 따져보자는 거야. 오늘 문자 나간 거. 그렇게 해서 1차, 2차, 3차에 문자 나간 부분을 따져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겠습니다. 1차 편입 오늘의 기준에 52,200원에 문자 나왔어요. 그리고 53,300원. 그죠? 52,200원, 53,300원. 그러니까 뭐 수익범위라고 볼 수도 없어요. 뭐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분들, 어제 현금 없으신 분들 정리해서 그럼 변동성 종목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변동성 종목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비중이 있어서 나는 안 옮겨도 돼. 그래서 유지하신 분들, 또 아주 오래전부터 가지고 오신 분들, 그리고 오늘 신규 편입을 하신 분들, 그렇게 해서 이렇게까지가 오늘 4차례의 매수 평균 단가이고 10% 비중을 재차 편입을 했습니다. 어제 다 정리하고 나서 오히려 월등히 더 높은 가격에 편입을 한 거죠. 그래서 일단은 평균 단가 설정 잡아놓고요. 그리고 나누기 4 해주면 53,675원이에요. 53,000, 여기서 이제 결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53,637원에서 675원에서 여기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예요. 뭐를? 자,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 단가가 여기서 이제 51,100원으로 잡아놨지만 실질 범위에서 53,675원이다. 그러면 우리가 차익 실현 범위 설정 범위를 고점에서부터 1.5%면 이제 55,000 아까 이제 얼마였죠? 55,500원이었나요? 하여간에 그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그리고 거기가 이제 다소의 중립범위라면 뭐 2시 이전이고 아직은 시간적 여유가 일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도 보자는 거예요. 오늘 평균 단가가 또 있고, 한미반도체 평균 단가가 낮아요. 사실상 차익 실현을 할 만큼의 등락 범위가 나와줬고, 얘는 좀 애매했죠. 그리고 끝까지 따라 붙었고 우리가.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큰 아이콘 매직 계산기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그 기준에 맞게 이제 과거 물량 갖고 계셨던 분들 기준 설정하실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옥돌정님이 항상 멋있으셨죠. 아주 시원시원하세요, 매매가. 근데 조금 주의만 하시면 돼요. 주의만. 케빈님은 DB는 저랑 안 맞아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 기준에서 한번 보시면은, 그러면 위에는 위의 기준이고 우리의 기준에서는 마지노선이 어디예요? 마지노선이 3%의 손절을 잡는다 라고 한다면 52,000원이 됩니다. 그죠? 오히려 이 5%보다도 더 밑에요. 그럼 여기서 전략을 잡아보자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 기준에 접근 범위를 설정을 했다. 평균 단가는 53,675원인데 그 평균 단가 대비해서 지금 예를 들어서 55,000원 공방이면은 일단 얼마 수익이죠? 대략적으로 1,300원의 수익. 그러면 2%뿐이 안 돼요. 2% 수익이고 고점을 넘겼을 때 고점의 기준에서도 수익 범위가 뭐 한 3, 4% 되는 건가요? 그럼 수수료 빼면 또 별로 없어. 그러니까 어차피 나는 얘가 거래가 터졌으니까 들어왔어. 그럼 지금부터는 차분하게 기준점을 다시 논해보자 이거야. 기준점을 56,200원은 18%니까 우리는 안 따라붙습니다. 안 따라붙고, 오늘 어차피 저가 물량 들어가신 분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1.5는 지금 놓쳤어요. 한미반도체 매도 사인 드리면서
공식적으로는 문자 못 나갔어요. 대신에 뭐 라이브 방송에서는 뭐 정리하실 수 있는 분들은 뭐 정리를 좀 하셨을 거고, 요 부분이 저점 물량에 대한 차익 실현 범위가 될 거예요. 마지노선은 뭐 5% 기준 잡고. 근데 우리는 이제 그 기준을 좀 설정을 하자는 거죠. 예. KT에서 왜 자꾸 전화를 할까요, 저한테? 보상 판매 안 받아도 되는데, 그죠?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애매해졌는데, 그럼 우리의 기준으로 잡죠. 옛날 말고 오늘의 기준. 오늘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지워버립시다. 지금 방금 이제 그 파일은 올려드렸지만은,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캡처를 합니다. 이렇게 캡처 놓고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설명을 드리고 기준을 잡읍시다. 짧게 차익 실현하실 분들은 앞서 올려드린 그 기준점에서 설정 범위를 잡으시면 되겠고, 짧게 나는 차익 실현하겠다 하시는 분들, 저점 또 물량이 있다, 또 저점 편입 잘했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지금 들어오셔서 지금 애매한 구간 아니냐, 나는 편입 단가 수준인데, 그러면 지금의 위치에서 이제 어떻게 대처할지를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보시면 다시금 이제 고점 찍고 1.5%의 차익 실현할 구간이 발생이 된다면, 그렇다면 뭐 거기서라도 정리해야죠. 더 늦은 시간의 기준에. 일주 월봉의 다른 쪽은 보지 않겠습니다. 분봉부터 먼저 보면은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겠는데, 한미반도체 좀 딱 그림 그리도록 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 이제 뭐 몸통의 꼬리든 몸통이든 꼬리든 아주 특이한 케이스의 흐름이 나온 거죠. 얘는 뭐 모든 종목이 다 비슷비슷하겠습니다만, DB하이텍의 평상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어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소형 잡주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평상시 거래가 없다 보니까 전략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전략 설정하기가 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60만 주. 거래 대금이 60만 주면은 뭐 300억 정도 적지 않습니다. 소형주 잡주들 뭐 비교했을 때 그 정도 거래 대금 작지 않습니다. 근데 얘를 말 그대로 우리가 IT를 좋아하지만 중장기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 모멘텀이 있느냐 했을 때, 모멘텀이 상당 부분이 훼손이 됐단 말이에요. 8인치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그런 파운드리 업체인데, 사실상 12인치로 넘어가지 못한 부분이 있었고, 오히려 12인치로 넘어가지 않는 부분이 그게 특화가 돼서 시장에서 8인치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주를 받아내면서 매각까지 진행했던 2014년까지 매각까지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중국에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원활치 않았죠. 어쨌든 그 상황에서 이 그 DB반도체가 매각을 철회를 했어요. 2015년도에 철회를 합니다. 그만큼 2015년부터 반도체의 그 시장의 확장은 굉장했습니다. 핸드셋 포함해서 영업이익 36조 7천억을 낸 2013년도 영업이익에 36조 7천억의 영업이익을 낸 삼성전자. 그 삼성전자가 2016년부터 실적 개선이 나오기 시작해서 2017년, 2018년 넘어오는 과정에 영업이익이, 또 지금의 영업이익이 거의 70% 이상 증가해서 지금 현재 기준에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0조, 그죠? 70조 뭐 이런 식으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60조 원대, 60조. 그 정도로 반도체 시장이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핸드셋까지 포함된 거고, 지금도 핸드셋 포함되어 있지만은 반도체 영업이익률에는 뭐 제한적인 부분이 있죠. 어찌 됐건 결론적으로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아졌었는데, 이번에 이제 뭐 긴축 단행하면서 아무래도 업황 자체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부담 요인이 제기가 됐고,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미끄러져 내려왔고, 거기에 이제 DB하이텍은 물적 분할 이슈까지 겹쳐지면서 이제 미끄러졌는데, 그 물적 분할 이슈나 이런 부분은 어저께 녹화한 거, 식사들 다녀오시면은 어저께 녹화한 부분, 그 부분을 잘라내서 좀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DB하이텍 관련된 그 물적 분할 관련된 내용도 조금 전에 한미반도체하고 같이 DB하이텍 녹화할 때 그때 악재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그게 엄청난 지금 당장의 호재여서만 주가가 어마어마한 변동이 나오겠다? 그건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히 거래가 터지느냐만 보는 거예요. 오늘 530만 주 수준인데 앞전의 거래량이 900만 주였어요. 900만 주. 지금은 주가가 더 올려진 상태에서의 흐름이거든요. 근데 오늘도 거래량이 사실은 900만 주까지 터지려면 지금의 고점 56,200원을 넘겨야 돼요. 넘길 수 있겠느냐? 솔직히 저도 몰라요. 다만 신한 쪽에서 들어오는 물량의 기준이 30만 주는 계속 우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수 우위 30만 주. 그리고 키움에서 60만 주도 마감 이후에 확인해 봐야겠지만은 저게 전부 개인들일까? 솔직히 의구심이 들어요. 개인들이 이 종목 그렇게 좋아하나? 그러질 않거든요, 사실. 그리고 이제 대신에 삼성 창고를 통해서 최소 20만 주 이상의 매도. 최소 20만 주 이상의 매도. 결론적으로 한쪽은 팔고 한쪽은 사고. 그러니까 삼성도 팔고 아까 한투가 좀 팔지 않았나요? 한투가 아까 매도 우위였던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제 뭐 매도 창고에서 없어졌는데 어찌 됐든 간에 수폭의 매도 우위였죠. 몇만 주 정도, 10만 주 정도. 근데 얘네들도 이제 손 들고 두 손 들고 뭐 다시 대산 흐름이 되고요. 어찌 됐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여러 이슈 중에 반도체 정책 그리고 바닥을 찍은 업황 그리고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올 수 있다 이러한 이슈 그 범위까지만 딱 놓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 범위까지만. 그렇게 해서 그 범위에 맞는 거래대금이 유지될 거냐 거기까지. 그러니까 오늘의 기준은 전략 기준이 손절까지 열어두긴 하지만 뭐 그렇다고 손절을 할 필요는 없잖아요. 수익이 확정됐을 때 수익도 좀 잡아내면 좋지. 근데 수수료가 안 나오는 수익도 의미가 없고 재편입의 기준도 애매하고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짓겠습니다. 철저히 뭐 앞부분에 나온 얘기들 다 떠나서 펀더멘털적인 부분이나 이런 건 나중에 다시 기준점을 잡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도 나쁘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매도와 매수가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은 이제 완전히 매수로 전환돼 있는데 개장 초에는 매도가 있었어요. 우리가 들어갈 때는 오전장에는 매도가 형성돼 있었고 그게 신한 쪽에서 강도 있는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렇게 한 템포 더 들어 올려진 거죠. 그러니까 개장 초 부분부터 해서 뭐 쭉 캡처를 할 텐데 어차피 수급 논리입니다. 이쪽도. 그러니까 개장 초에 쭉 이제 뭐 들어 올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 순바뀜이 있었겠죠. 여러 순바뀜이 개장 초에서 양봉 쭉 뻗어 올라갈 때 수급이 한번 있었고 그 다음에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탄력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신한 쪽 그리고 키움 쪽이 아주 공격적인 매수 우위. 그러다 요게 이제 일단은 신한 쪽에서의 매수 우위가 형성되면서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53,300원 우리가 여기서 따라붙은 거고 개장초 상황에서 그죠? 결론적으로 수급 논리 부분에서 다행스럽게도 심리적으로 뭐 다행스럽게도 7만 주 가지고 8만 주 가지고 어떤 우위의 점유를 가져갈 수는 없는데 이렇게 일정 범위 지나고 이 12시 넘기기 시작하면서부터 수급 범위가 개선됐다라는 걸 좀 인식을 잡고요. 8만 주 매도 우위에서 지금 8만 주 매수 우위로 전환돼 있으니까 그 부분도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16만 주의 정도가 됩니다.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오늘 매수 평균 단가가 53,000원 정도 되고 우리는 53,000원 대비 1%의 프리미엄을 주고 있는 거고. 그럼 거래량의 부분은 이렇게 설정을 하겠습니다. 거래량 부분이 앞전의 거래량까지 사실은 터져줘야 돼요. 왜냐면 저는 지금 얘가 900만 주를 넘겨줬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매수 강도 굉장히 세게 들어오면서 그러면 사실상 이 40만 주씩 터져줘야 되는 게 맞아요. 사실은 40만 주가 터져줘야 되는 게 맞고 그게 안 터져주면 안 돼 사실은. 그리고 시간이 이제 벌써 2시입니다. 2시기 때문에 그냥 뭐 오늘은 추세 매매 정도까지만 가자. 주봉으로 보면 대단할 거예요. 거래가 일봉에서 빵 터지고 급감하고 이렇게 했지만
거래가 주봉으로 보면 빵빵 터지는 흐름들이 확인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프로그램 쪽에서 어찌됐건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의 다시 흐름이 연출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 부분은 이렇게, 그리고 최악의 상태는 최악이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20만 주 정도만 돼도 돼요. 그리고 막판의 기준이기 때문에 뭐 종가 설정 범위 정도 수준에서 15만 주 뭐 그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결론은 거래는 터져 있다. 다만 이왕이면 한 차례만 더 고점 넘기면서 뭐 신한 쪽에서 때려 들어오든 프로그램이 때려 들어오든 그렇게 되면서 거래를 좀 최대한 실어주기를. 두 번째 기준은 뭐 지금 특정 창고 신한 쪽에 매수해봐야 뭐 30만 주 매수인데, 예? 그래봐야 1%도 안 되는데 뭐 행동주의 펀드 뭐 들어와서 그만큼뿐이 안 들어온다면 그런 의미도 없잖아요. 이왕이면 이제 장 마감 이후에 수급을 확인했더니 그 수급이 뛰어나더라. 마감 이후에 확인했더니 그 수급 범위가 일단 어찌됐든 개인들이 많이 뺏기고, 그리고 뭐 아까는 투신 쪽이 많은 걸로 보여지긴 했는데 투신 쪽의 흐름보다 뭐 사모펀드나 기타 법인 쪽 이런 쪽이 좀 껴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해석을 좀 해요. 어쨌든 오늘 마감 이후에 이제 수급을 좀 보자고요. 막연한 기대예요. 막연한 기대지만은 특정한 쪽에서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 그 이슈 범위도 변동성을 한 번 더 키워줄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프로그램 쪽의 정점 부분 한번 다시 놓고 볼게요. 저기 13시 30분 기준에 그렇게 해서 13시 30분 기준에 고점 찍고 그리고 눌려 내려왔을 때 그래도 뭐 2, 3만 주라도 유입됐다. 그거는 뭐 그럼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54,800원, 900원까지는 상황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이 10만 주 이상으로 눌러놓고 10만 주 이상으로 들어온다면 그럼 신규 편입자 추가 편입까지 문자를 내보내고,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뭐 이 상태에서 찔끔찔끔 들어오는데 주가만 눌린다. 그래도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준은 고점 대비해서 차익 실현 범위는 뭐 3%를 1차적인 마지노선으로 54,500원을 설정을 했지만 고자락보다는 그럼 수수료 빼고 나와서 다음에 한 번 더 보자? 아니요. 다음 주에 최악의 경우 손절을 하더라도 일단 유지 쪽으로 대처를 합니다. 한미반도체는 완전한 수익이니까 뭐 수익을 확정지고 나서 다시 보자는 거고, 얘는 지금 한미반도체 이슈하고는 또 차별화된 이슈가 있잖아요. 물적 분할과 실적 아니에요. 실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적 분할과 그리고 특정 창고의 수급 범위에 뭐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저도 팔랑기예요. 그런 부분도 그 이슈도 뭐 일리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특정하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하는 기준이라면 그거까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이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장대양봉의 윤정두 기준이 1.5%인 거지. 아니 막말로 장대양봉에 뭐가 무서워? 다만 그 다음 범위에서 거래가 둔화되기 시작하면 그때도 주춤거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 앞에 거래만큼 오늘은 금요일날 터졌지만은 다음 주에 거래가 실려야 됩니다. 다음 주에 거래가 안 실리고 바로 뭐 500만 주, 600만 주에서 100만 주 이렇게 줄지는 않으니까 먼저 900만 주에서 260만 주로 확 줄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100만 주로 확 줄지는 않으니까 그러면 거래가 급감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수급 보고 난 이후에 거래가 급감하면 그때는 정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뭐 상관은 없어요. 다시 산다 생각하고 오늘도 뭐 마지노선 정해놓고 거기서 일정 범위의 물량을 축소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일단 현재 기준의 분봉의 기준에서 편입 그리고 53,000원대 기준을 설정 잡고 유지, 그리고 추가 편입까지도 고민을 하겠다. 프로그램을 감안해서 지금 84,000주예요. 10만 주 넘기면 54,800원까지 900원까지는 편입 사인을 내겠다. 10만 주 넘기면. 그리고 10만 주 못 넘기더라도 프로그램 매수는 들어오는데 순간적으로 좀 휘청돼서 눌린다 라고 한다면 거기서도 편입의 기준 잡겠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52,000원까지 그냥 뭐 내리꽂는다. 그러면 뭐 안타깝지만 어떻게 정리하고 그게 바닥이 된다 할지라도 정리하고 나서 또 대처를 해야죠.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기를. 그러려면은 지금처럼 계속 수급이 찔끔찔끔이라도 더 들어와 주고 신한 쪽에서도 수급이 더 들어와 주고 그렇게 되어 주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요 거래량만 체킹을 해서 올립니다. 5분봉. 요 거래만 수반되어 준다면 시간은 충분해요. 고점 한 번 더 넘기고의 흐름 잡을 수 있고요. 한미반도체는 공식적으로 물량 다 털린 거예요. 어쩔 수 없죠. 뭐 제로 베이스고 월요일날 다시 보고 그다음 오늘 2시 반 이후에 지금 뭐 2시 7분인데 오늘 기준에서 15% 수준까지 눌려준다. 근데 뭐 수급도 다시 살아나고 들어갈만 하겠다라고 하면 제 편입 기준은 그때 잡겠습니다. 자, TBI텍은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유지. 그리고 마지노선 설정 범위를 오히려 손절 범위로 52,000원. 그리고 거래 터졌으니까 가져간다. 그렇게 잡고요. 그리고 나서 그 이유를 타당성을 다시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서 어떻게 일봉의 기준, 주봉의 기준, 월봉의 기준에서 우리는 너무 길어지는데 좀 어느 정도 잘라내야 되겠다. 내용을 우리는 일단 어찌됐든 거래가 일단은 3월달 들어서 빵빵 터져줍니다. 그런데 이 거래가 2월달로 안 놓고 봐도 돼요. 이렇게만 놓고 봐도 돼요. 그리고 주봉이니까 일봉인가요? 주봉으로 봐야겠다. 주봉으로 보고 작년까지 10월까지를 비교를 할 필요가 있나? 비교를 합시다. 그렇게 해서 11월 달에도 아쉽지만 안타깝지만 이 미끄러지는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개인 누적 수급, 소나 모멘텀 차트 저 기준이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사실 이 누적 수급이 따져볼까요? 11월 달 이후에 단순하게 그냥 200만 주면은 뭐 4%, 5% 가까이 5%는 뭐 적지는 않습니다만 그렇다고 어마어마하지는 않거든요. 5%면 왜냐하면 유통 물량이 외국인과 그리고 주요 주주집은 합산해서 60%라고 했을 때 뭐 물론 기간도 상당폭 가지고는 있지만 유통 물량이 일반적인 종목보다는 많아요. 뭐 어차피 시가총액 뭐 2조 4천억이고 여기서 이제 놓고 볼 부분은 수급이 긍정적이긴 한데 이 평균 단가 대비해서는 일단 프리미엄이 지금 붙어 있는 거죠.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그리고 여기를 놓고 보자라는 거예요. 이 거래를 OMA 20MA 거래를 수반하고 움직임을 줬는데 결국은 거래가 둔화되면은 무너져 내렸다는 거죠. 다시 어쩔 수 없이. 그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 거래가 한번 빵 터져서 사실 기대를 했고 그리고 이때도 빵 터져서 기대를 했는데 이때는 사실상 아주 적절하게 고점에서 꼬리 달렸을 때 18%까지 올라왔을 때 차익 실현 잘 하고 재편입을 잘 했죠. 근데 재편입하고 나서 이제 조금 전략 부분을 거래가 원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정리를 하자. 정리를 해서 거래 터지는 날 보고 거래 터지는 종목을 보자. 수급 면에 있어서는 이 고점을 넘길 만큼의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왔는데 다만 거래가 없으니 그 수급을 논리를 따진다면 현대 두산 인프라코어처럼의 실적 개선폭이 월등하고 메이저의 수급이 16%씩 들어와 있는 종목을 보든 삼성 엔지니어링처럼 21%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 종목을 보든 이도저도 아닌 상황이 됐단 말이지. 지금의 기준은 거래를 수반해 줬어요. 원래는 앞에 거래의 70% 정도 터져 줘야 돼요. 이 거래의 70% 최소 1,000만 주 뭐 이렇게. 그죠? 농담이 아니라. 그러니까 오늘 뭐 얼마큼 더 터트려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 범위. 물론 이제 거래 대금 조금 더 높을 수는 있는데 뭐 금요일 날 거래가 실려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주에 그렇다면 무조건 이 거래가 터져야 돼요. 만약에 이 거래가 안 터지면은 우리는 손절 범위가 아니라 그냥 요 자락에서 수수료만 빼고라도 나와야죠. 응?
오늘처럼 한번 또 터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뭐 누적 수급이 있으니까 기대는 해볼 수 있어도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계속 대처하겠다. 이거는 지금 장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만약에 장이 1월 달처럼 전체 거래 대금이 상당히 제한적이면 모를까. 거래 대금이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지금. 하루에 에코프로 BM의 거래가 2조 터져, 2조 하루에. 에코프로 BM이 2조를 터트려요. 에코프로가 1조, 어제 금양이 1조. 미쳤어. 종목 4개가 4조야. 1월 달에 코스닥의 전체 시장의 거래 대금이 5조 미만인 날들이 있어요. 근데 어제 종목 3개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금양 3종목이 4조를 터뜨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솔직히 말씀드리면 2차 전지 변동폭 나와도 변동이 크니까 가슴이 막 타들어가시겠지만은 일단 멈춰놓는 이유가 그거예요. 사실은 거래가 미친 듯이 터져 있기 때문에 깨질 흐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얘처럼 거래 한 방 올라갔다가 거래 한 번 터졌다가 그다음 거래 확 죽어버리면 얘네가 불편한 거지. 거래가 계속 뭐 조단이 터지는 애들은 결코 그냥 한 방에 우르르 무너져 내리질 않아요. 결코. 관여하는 쪽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얘는 거래가 여기서 이렇게 수반되지 않으면 무조건 덜어내야 돼요. 이제는. 응? 갑자기 입장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만 해도 실적에 대해서 8인치 부분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는데 근데 실적이 이제 조금 둔화돼 있어서 가시적으로 개선되는 걸 봐야 된다는 거죠. 1분기 실적이 되게 좋대요. 이거는 누가 얘기했어 그걸? 내부자가? 그럼 불법이라니까요. 그럼 내부자도 아닌 뭐 윤정두 같은 나부랭이들이 이거 실적 1분기에 끝내준대요. 쥐가 어떻게 알고 얘기해? 그럼 그것도 불법이야. 그냥 대충 뭐 보니까 끝내줄 것 같아. 아니야. 증권사 보고서가 제한적으로 나왔더라도 그들의 시각이 오히려 맞다라는 거죠. 어떻게 알아? 일반인이. 실적은 컨센서스는 지금 하향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움직인다 이 생각은 갖지 말자는 거예요. 철저히 기술적으로 대처하자는 거예요. 그 기술적인 부분에 실망감이 나오기 시작하면은 그럼 빨리 도망쳐 나오자는 거예요. 지금 수급 범위가 프로그램이 조금씩 더 들어오고 매수 강도가 조금씩 더 살아나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거든요. 누가 샀어요? 신한에서 또 사재 낀 것 같은데 보니까 방금 그 위에 물량을 그죠? 방금 방금 위에 물량을 방금 14분 요거 어찌됐든 매수 강도 이런 4,000주 뭐 7,000주 이런 부분이 프로그램이나 신한 쪽이나 특정 창구 쪽에서 좀 연동되어 주기를 기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이번 달 말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 수급은 아직까지는 더 들어와야 되는 게 맞아요. 오늘 이제 뭐 왕창 들어왔을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앞전에 그 거래량 거래대금 수준까지가 터져줘야 됩니다. 그리고 막연히 이건 소설이잖아요. 어떤 게 야 이거 있잖아 뭐 여기 넘길 거야. 요 절반의 거래 여기서 뭐 매물벽이 있고 개뿔 무슨 매물벽이 있어 이런 거. 소형 잡주에 예를 들면 다날이야. 이런 다날 같은 뭐 어찌 보면 뭐 솔직히 잡주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때 뭐 메타버스하고만 날아다니고 무슨 뭐 말 같지도 않은 포장이 돼 있고 성장성 부각되고 그럼 깨져 내려올 때 저 고점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다 떠넘겼지. 이런 종목의 경우 대주 지분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올라갈 때마다 그게 매물이 될 수는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DBI텍이나 이런 종목군들은 시총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주 지분도 뭐 일정 범위, 그다음 외국인 지분도 일정 범위. 그러면 그런 기준에서는 이런 그 양봉 뭐라 그럴까요? 이런 음봉의 기준의 이 흐름이 물량이 또 많이 형성돼서 내려온 것도 아니고 이런 흐름이 여기서 뭐 6만 원에서 혹은 요 기준에 7만 원에서 묶여가지고 뭐 거기서 공방이 나오고 매물 조화 과정을 아니야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한 방에도 그냥 들어 올려요. 한 방에도 편입 그 설정 범위가 자금 집행이 형성이 된다면 여기에 뭐 매물이 형성된다 그렇게 기준을 잡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소나 모멘텀 차트의 가중치의 이동평균선을 보지 그냥 이동평균선 단순 이동평균의 뭐 5일 20일 뭐 지지선을 보지를 않잖아요. 그건 심리적인 부분이 커서 그래요. 대형주는 그 의미가 극히 제한적이다.
그래서 지금 기준은 가장 중요한 거는 무조건적으로 이 거래량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 거래량은 당연히 넘겨야 되는 거고, 그럼 얼마의 월봉 기준에서 저 거래량을 넘긴다라는 기준은 이렇게 6천만 주의 거래량이 터진다고 월. 근데 지금처럼 지금처럼 거래량이 어떻게 터져요? 하루에 900만 주씩 터지는 날들이 많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에 900만 주 해봐야 1000만 주 해봐야 5천억이야. 에코프로 BM이 시가총액의 차이는 있지만 에코프로 BM이 무슨 하루에 2조가 터져요. 금양이 시가총액 차이가 있지만 해도 올라와서 4조인 거지. 금양이 하루에 1조가 터져. 그러면 얘가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 절반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절반이라고 쳤을 때 그럼 5천억 터졌었잖아. 900만 주. 그 900만 주가 일주일에 2번씩만 터져줘도 주봉에서 어마어마해지는 거고, 월봉에서는요 6천만 주만 터지나 1억 주가 터질 수 있죠. 1000만 주씩 일주일에 2번이면 한 달에 8번이면 8천만 주에 나머지 하면 1억 주가 더 넘겨지죠. 그렇게 나와야 변동률이 커지는 거예요. 그게 안 나온다면 추세매매 기준, 그 추세매매 기준이라면 수급이 월등하게 들어오거나 진짜 실적이 엄청나게 긍정적으로 확인이 되거나, 그거 아닌 이상은 막연히 실적 좋아질 거예요 이렇게 접근하기는 지금은 어렵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다. 펀더멘탈이 완벽하게 확인이 되거나 아니면 기술적으로 거래가 월등히 터지거나. 그럼 그 기술적으로 거래가 월등히 터지려면 이슈가 있어야 돼요.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완전히 돌린다. 그래서 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흐름이 초강세로 더 이어져야 되고, 오늘 하이닉스 못 가는 거에 대해서 우리도 짜증이 나잖아요. 근데 어제 사실상 엔비디아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든 전부 강세를 띄었죠. 미국 장의 기준에. 그리고 정부의 정책 기준이나 미국이든 우리나라는 정책 기준이 굉장히 강하게 반도체 업황을 다시 육성하겠다, 더 지원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줘서 그 이슈화가 불거지거나. 그리고 물적 분할은 계속 강조드리지만은 호재입니다. 호재인데 지금 당장에 물적 분할 때문에 주가가 폭등한다, 그거는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이 물적 분할을 성공시키기 위한 대주주 입장에서의 기준이 장내 매수가 아니죠. 기간 세일즈죠. 외국계 기간, 국내 기간 세일즈. 그들의 수급도 기대를 해야 되는 거고. 아니 여러 가지 기준에 주가 변화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해석이 나올 수 있다. 연기금 쪽에서는 국민연금인데,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소액주주들의 민감성에 대해서 나는 그럼 이거를 포기할래, 행사 안 할래, 권리를 포기할래, 욕먹더라도 반대는 안 할래. 반대를 할 수도 있나요? 그렇다고 해도 물적 분할은 통과된다고 봅니다. 먼저도 밀어붙여서 그냥 통과해요 사실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입장에서 물적 분할을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왜? 오히려 좋아지니까. 그런 내용은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합시다. 지금은 거래가 터져서 기술적으로 보는 상황이니까 벌써 녹화 시간도 길어졌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요 거래량이 수반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매수 평균 단가 53,600원이라고 설정을 잡고, 또 기존에 저점 물량이 있으신 분들, 또 고점에서 솔직히 손실을 보고 계신 분들 여러 케이스가 엉켜져 있는데, 일단은 현재 기준에서는 우리는 유지하며 대처를 하겠다. 아시겠죠? 프로그램 더 들어오면 추가 편입 또 오늘의 기준에서 문자 발송할 수 있다. 만약에 여기서 밋밋하면 이 상태에서 마감 이후에 수급 보고 확인하겠다. 네, 그렇게 보시고 여기서 그림을 조금만 더 그린다면은 이 수급 범위는 크게 개선이 돼야 됩니다.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오늘 굉장히 좀 많은 손바뀜과 수급이 유입돼 있기를. 손바뀜은 눈에 띄게 들어왔죠.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거래 부분에 있어서는 월봉 기준에, 당연히 월봉 기준에 다음 주 기준에 터질 수 있습니다. 지금 오늘 3천만 주 수준에서 끝난다고 해도 다음 주 기준에 하루에 1000만 주씩 왜 안 터진다고 생각하세요? 이 거래일만 1000만 주씩 2번 터져도 그러면 이러한 거래량이 형성이 돼요. 그러면 매물벽 같은 식으로 하루에 1000만 주씩 터져버리면 여기까지 못 가요. 농담이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다음 주 기준에. 그러니까 다음 주니까 여기다 그릴 게 아니라 옆에다 그려야 되겠네. 그죠? 다음 주 기준에 거래가 그렇게 따지면 1,000만 주, 1,000만 주면 2,000만 주, 3,500만 주, 한 4,000만 주 되겠네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근데 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이렇게 터졌다. 왜? 이렇게 터질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책이나 실적이나 그 기준이 아니에요. 말도 안 되게 행동주의 펀드에서 들어왔어? 무슨 강통부가 들어왔어? 온라인에 들어와서 그게 이제 오늘 수급에서 일정 윤곽이 좀 잡혀야죠. 만약에 그렇게 형성이 된다면 그러면 그 이슈를 바탕으로 그네들이 들어와서 주가 폭등한다는 게 아니라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누군가가 건드리면은 불붙는다는 거죠. 누군가 건드리는 게 야 물적 분할도 통과돼야 되고 해야 되니까 그냥 건들까? 그럴 수도 있고 어찌됐든 그럼 뭐 저 변동은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 있습니다. 하여간에 예단의 범위가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은 그렇게까지 볼 수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거래가 둔화되는 순간 짤없다 그냥 나온다. 그 기준입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림 다시 그려야겠네. 월봉이죠. 저도 정신이 없어요. 월봉이잖아. 월봉인데 그걸 주봉으로 해석하고 있었으니. 그래서 월봉의 기준에 다음 주에 그래서 저도 좀 생각이 뭐지 했는데 다음 주에 월봉의 기준이니까 다음 주에 1,000만 주씩 뭐 2번 터져서 2,000만 주에 3거래일 동안 500만 주씩 터져서 3,500만 주다. 그럼 저렇게 넘기잖아요, 저거. 그럼 왜 못 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다음 주도 그렇고 그 다음 달의 기준에 3월의 기준에 얼마나 좋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00만 주씩 터지는 그런 흐름을 확인을 했으니까 1,000만 주씩 일주일에 2번씩만 터져줘도 1억 주 이상이지. 그러면 뭐 시세 분출은 상상을 초월한다 쪽으로. 그렇지 않으면 거래 둔화되는 순간 어느 가격에서든 정리를 하고 그리고 나서 거래가 터진다면 어떤 이유에서 터진지 확인하고 그때 들어가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거래 터지면 그때 들어가자 이겁니다. 예단하지 말고 우리가. 자 이렇게 하고 일봉은 뭐 나중에 끝날 때 보시죠. 그리고 다시금 5만원 위쪽으로 55,000원 위쪽으로 쓱 움직입니다. 위로 판단이 돼요. 위쪽 방향으로. 2차 전지도 겁먹지 마시고 영상 올려드리고 마무리 짓고요.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제 거에서 좀 빼놓으라고 좀 하셨어요. 연구원이 월급이 있어요. 연구원 직원이 아닌데 연구원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월급 없어.